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많이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춥습니다. 최근에 큰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JP 모건이 중국에 진출을 한다. 근데 그것도 저는 중국 주식을 계속 했지만 이거 너무 놀라운 소식인데 100% 지분을 갖고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월가가 공산당하고 연애를 하는 거냐, 네. 아니면 공산당이 매개 한 마리를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 넣은 거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JP 모간이 100% 독자 지분 증권사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의 그 증권하고 자산운용시장 개방의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비중이 미국이 한 92%라고 하면 중국은 한 뭐 13%, 뭐 20%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은행 대출이 뭐 85% 넘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로 갖게 되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바꿀 거냐 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 고민이 그림자 금융이었어요. 네. 말 많았던. 그래서 은행에서 부의 장부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서 이제 돈을 실제로 빌려주는 건데, 근데 이게 뭐 그 정말 구름처럼 커졌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규제를 하면서 그림자 금융은 좀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 기술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뭐 기술 혁신 산업은 담보가 없잖아요. 기술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주는 거죠. 네. 그런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이거 직접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을 놓고 보면 그 사이에 개방을 하긴 했었어요.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들 뭐 이렇게 했지만, 뭐 외자 은행 비중은 다 합쳐봐 2%도 안 되고, 네. 그리고 합자 증권회사는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그 외국 회사하고 합작을 했는데 대략 지분은 33% 이하, 그러니까 51% 이하 정도로 갔었고, 평균 33%로 이제 갔는데, 그 사이 보면은 뭐 중신 그 CICC, 네. 뭐 골드만삭스, CSFC 뭐 이런 이제 합작 회사들이 한 8, 9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모펀드, 요거를 이제 중국이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뭐 미러셋 같은 경우도 거기다 냈었고, 그래서 이건 공모가 아니라 그냥 사모를 한 거죠. 네.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뭐 2017년부터 이런 이제 개방은 갔는데,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 후강통,深강통이 사실은 개인들한테 시장을 열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시작이다. 그래서 2014년, 16년부터가 개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2018년에 그 은행, 자산운용 뭐 이런 쪽은 이제 외자 지분을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33%, 51%를 이거를 이제 2020년에 이 외자 지분을 완전히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네. 100%그 증권사도 허용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중국이 FDI도 쭉 계속 늘었고, 또 이제 외국인 채권도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이제 문 열면 돈이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은 뭐 78년부터 하는 척은 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짜 개방을 한다는 것은 2020년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년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개방을 했다는 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제가 일단 지분율을 100% 가진 회사가 설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중국이 이제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보험, 여기에 이제 전문적인 이제 외국인 투자 제한을 그 폐지하고, 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보험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조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보면 왜 2020년에 이런 거를 했을까 하는데 의문은 지금까지 안 하다가 미중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을 금융으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썼었죠.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미국 연방 퇴직기금은 중국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이제 외국 회사 책임법 우리가 그 사이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상장 폐지시켰다. 뭐 이런 협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7월에는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 때문에 홍콩 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그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이제 특별지위를 이제 삭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고립 정책을 쓰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돈을 유입시키려고 하면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지금 구조적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롱지 총리가 이 금융개혁을 이제 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금융의 기본적인 틀이 이제 잡혀졌다고 하면 시진핑 때 들어서는 이것은 금융개혁이 아니라 시장 개방 쪽에 전체적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11개의 이제 그 제한 조치를 없앱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자산운용, 연금, 외환 브로커리지, 생명보험, 이 보험사,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선물, 자산운용, 뭐 이런 11군데의 그 규제를 푸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51%까지로 제한했던 지분율을 100%까지 올려줬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그 JP 모간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놓고 보면 그 33%에서 51%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한 8개 증권사가 일본하고 이제 미국, 유럽 증권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 약간 자동차 회사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합작,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독립회사를 허용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왔었고, 그래서 이제 UBS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먼저 들어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JP 모간이 이번에 이 100% 지분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를 놓고 보면 그 UBS 같은 경우는 뭐 중개, 인수, 자문, 자산 관리, 뭐 자기 매매 이런 걸 다 했고,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자산 관리 빼놓고는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의 노무라도 이제 언더라이팅 업무 빼놓고는 이제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권사들 한 8개는 중국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 개방에서 이제 금융기관의 개방은 2020년 4월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100% 외국 지분을 허용하는 증권사 설립을 했다는 얘기고, 요게 51%를 이제 100%까지 올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증권사 빼고도 이제 블랙락이라든지 그 시리뱅크라든지 피델리티 이런 회사들이 6, 7, 8월에 이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디어 중국도 이제 증권하고 자산운용 시장을 개방을 한 거죠. 글로벌 이 스탠다드 수준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들어온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이 위험하다, 위기다, 뭐 그렇게 많이 떠들지만 실제로는 보면 문제가 났더니 맨 먼저 유럽하고 미국이 쫓아온 거죠. 네. 돈 그래서 벌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그 중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JP 모간이나 UBS 같은 경우는 바보냐, 네. 곧 망할 나라에 들어와서 치면 이게 이제 월가나 유럽의 금융가가 보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중국은 그러면 그 중국의 금융회사 IB보다 월등히 센 놈을 왜 자꾸 이제 허용을 해주냐? 그건 매기 효과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센 놈을 하나를 이제 갖다 풀어놓으면 얘가 헤엄치고 다니면서 이제 띵가띵가 놀았던 중국의 IB들을 자극시키는 이제 그 효과로 이제 중국은 허가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뭐 100%이 독립증권사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요걸 허용해 준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은 계속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제 요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싸운다고 그러는데, 금융에서는 어떻게 이 미국이 항상 보면은 무역에서는 먼저 관세 부과를 하고 제재를 했는데, 중국은 이제 금융회사를 오히려 허가를 해줬다? 그럼 전 세계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좀 약간 사실 좀 충격적인 소식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JP 모간이 하여간 이제 100%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하는데, 근데 왜 이제 여기 들어오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 브로커리지보다가는 자산 운용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은퇴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별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은행에 이게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은퇴자들이 많고 중국은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뭐 자산의 거의 80% 가까이를 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자산 관리 상품 그러면 증권사 제품이 많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은행에 이 자산 관리 상품이 월등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을 보면 은행의 웰스 매니지먼트 제품이 25% 정도, 그리고 이제 신탁이나 보험이 한 26, 27. 그래서 그 은행의 자산 관리 시장이 큰데 뭐 은행이라는 게 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금리가 뭐 이제 1.5% 이러니까 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의 기법을 운용한 이제 고수익성 상품 그건 충분히 팔릴 수가 있죠. 흔히 말하는 금융공학적 설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이 글로벌 아이비들의 이제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네. 최강이죠, 뭐. 네. 그래서 그 자산 운용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욕심 이게 지금 들어가는 이유고, 그리고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은 5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앞으로 3년 뒤에 한 70조 달러, 거의 한 50% 가까운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자산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부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5년 전 대비해서 보면 중국은 이제 빌리네어들이 1865만 명에서 1907만 명으로 5년간에 그 정도 늘었는데 중국은 374만 명에서 584만 명으로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 운용 시장이 커진다는 거고, 그리고 아직 보면은 이제 중국의 그 외국 금융사들이 자산 관리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해요. 근데 이게 뭐 적어도 2023년까지 한 4배 이상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그게 외국계 자산 운용사가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홍콩을 통해서 슈퍼 리치들이 관리를 받았다 그러면 그렇죠. 본토도 현지에 이제 이 글로벌 증권사가 들어와서 이런 자산 운용 서비스 해줄 수 있다는 부분.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아이비들하고 자산 운용사하고 진검승부가 벌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은 뭐 최근에 무슨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지금 자금 유입을 놓고 보면 네. 그 후성강통에 1조 4천억 정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유입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거의 한 200조가 넘는 돈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방하고 들어왔고, 네.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월별로 보면 7월에도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플랫폼 기업의 제재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게 자금의 월간 유입원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0년 7월 달 이후로 이 외국인 자금은 중국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매달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외국인 자금은 흔히 말하는 스마트머니로 그렇죠. 시장을 선도하는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의미가 이제 있겠네요. 서방 세계는 뭐 중국이 위기다, 뭐 주가 대폭락해서 저거 쳐다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외국의 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액션이 완전히 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가 홍콩으로 이제 돈 갖고 들어간 걸 보면 1조 8천억 위안. 그래서 외국인이 중국 본토로 간 것보다도 한 0.4조 위안 정도 돈이 더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쭉 늘었다가 2021년 들어서는 이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좀 입김을 넣은 거죠. 그래서 홍콩으로 돈이 너무 몰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00억 이상짜리 펀드 팔지 말라든지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을 좀 줬고, 네. 그게 이제 펀드 자금의 감소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사태를 보고서 우리가 뭘 볼래 하는 투자의 팁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인지하고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다른 것이 미중이 전쟁을 하고 중국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뭐 서방에서는 중국 위기론, 붕괴론이 그렇게 넘치는데도 어떻게 이게 돈은 계속 들어오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돈은 이념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은 애국심도 없고 오히려 수익률만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 늑대들하고 같이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춤을 추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증권업에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색다른 사안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 증권사들이 떼돈을 벌어요. 그래서 네. 최근 뭐 그 한두 달 사이를 보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에서 1조 5천억입니다. 그럼 하루 더 거래대금이 170조에서 이게 250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온라인 수수료가 훨씬 더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중국 증권사들의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스테리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외국 금융기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증권사가 들어왔던 게 중국 증권사한테는 악재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장 지금 현재는 증권업이 떼돈 벌지만 이게 시장 개방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대형화가 필요해요. 중국도 뭐 빅3, 빅5 정도가 크지 나머지 131개 중에서 뭐 작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의 구조조정이 사실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그 중국이 이런 금융 개방을 대비해가지고 이 금융의 대형화를 하는데 지금 있는 중국의 IB들 증권사들 실력으로서는 골드만삭스, 머리지, 모건 스탠리, UBS를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큰 놈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행입니다. 중국의 대형 은행들. 그렇죠. 네. 은행들한테 CB, 커머셜 뱅크한테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라이선스를 주자.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도 그 겸업주의가 분업주의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증권은 서로 업무를 같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증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권이 개정되는지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개정은 이미 초안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게 되면은 증권사한테는 마이너스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증권법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 당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은행 중에서 증권 자회사를 가진 증권사, 은행, 예. 이 회사는 그 회사를 합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라이선스가 이어지니까 은행이 예.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은행이 영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 광따그룹이라고 에버라이트라고 하는 광대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광대은행이 증권사를 갖고 있어요. 광대증권이라고. 네. 그래서 그 주가가 막 폭등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 미국 증권사가 설립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증권사에는 악재지만 이제 뭐 조금 더 길게 보면 그 은행 계열의 증권사들의 경우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하나 앞으로 아마 이렇게 되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 사무소 내고 뭐 그랬던 지금 20년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라이선스 받으려고 그랬던 건데 막상 지금 라이선스 준다고 하니까 한국은 아무나 신청한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열어줬는데 그렇죠. 네. 이제 뭐 아이러니긴 하지만 네. 그러나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또 때로가 몰려가는 습성이기 때문에 증권사 하나가 중국에다가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사무소 그 법인 내면 또 이제 우르르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 지리적 금적성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죠. 특히 산업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 그래서 앞으로 아마 외국계 증권사가 많이 생기면 아마 중국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질 수 있어요. 리서치가 좀 강화되는. 그럼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만약에 뭐 증권사가 상해나 뭐 베이징에다가 법인 만들고 한 20-30명의 리서처를 애널리스트를 고용한다고 하면 뭐 중국 보고서들이 대량으로 쏟아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투자가들이 그런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의 목마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 멀지 않은 기간에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 국민기관이라는 게 먼저 나가기 싫어하지만 한 군데 나갔으면 이제 우리는 왜 안 나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의 어떤 리포트가 중국어로 자료가 나오는데 이제는 글로벌 IB가 들어가서 영어로 리포트를 발간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국 고객들을 이제 그 투자 설명을 하려면 영어를 쓸 거고 네. 우리나라 증권사가 들어가면 한국 고객들을 위해서 한글 보고서를 쓰겠죠. 또 이 현지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중국어로도 당연히 중국어는 영어를 할 당연하고 거고. 그거를 네. 바로 번역해가지고 네. 동시에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죠. 아 진짜 말 그대로 금융 개방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한 투자 찬스는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건만 갖고 봤을 때, 그러니까 JP모건의 이 100% 지분을 가진 이 설립 인가가 낮다는 부분을 갖고 올해 초에 이제 소장님께서 예측해 주시길, 그러니까 미중 경쟁의 패러다임이 올해는 이 금융 개방,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협상 조건으로서 금융 개방을 압박할 것이고 중국이 그걸 열어주면서 다른 것들을 취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결과는 미국의 의도에 의해서 열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매기 효과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좀 더 저희가 포커스를 두면 좋을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아직 네. 그 미국은 본격적으로 금융 개방에 관한 얘기를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알아서 기면서 먼저 유화의 제스처를 쓴 거 아닌가 싶고, 내심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중국 내부적인 이제 자금 조달이나 금융 구조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액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한데 거기에 매기 한 마리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쪽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의도대로 개방해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선제적으로 딱 이렇게 미화적 풀어준 그렇죠.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네네. 같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